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친구들은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경기도의 생활 40쪽과 41쪽에 있는 경기도의 인물 지도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는 가운데에 경기도 지도가 있죠. 경기도는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주변을 뜻해요. 근데 경기도는 서울 주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우리 평택시의 위치를 배웠어요. 그쵸? 자, 찾아봅시다. 경기도 중에서도 남쪽에 그리고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서도 서쪽에 여기 있죠. 경기도 평택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문화유산 보드게임 자료를 만들었는데 평택시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안성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이렇게 가까운 인근부터 시작해서 멀리 있는 데까지 친구들이 문화유산을 찾아봤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친구들이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역사적 인물이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관계가 깊어요. 자, 그럼 친구들 선생님이 클래스틱 문제를 냈는데 정답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줄게요. 평택에서 삼봉집 목판과 연결된 사람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도전 선생님이시죠. 조선이란 나라를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운 분이에요. 같이. 그리고 또 묘사진이 하나 있죠. 원균 장군 묘예요.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에서 나고 자라신 원균 장군님이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평택에는 정도전, 원균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 두 분이. 원균은 우리 평택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고요. 정도전 같은 분은 우리 평택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후손들이 평택에 살면서 거기 삼봉집 목판이 있는 곳에 정도전 사당도 있고 그 주변으로 정도전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반에도 정씨가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 있는 의준이나 또 형준이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정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할아버지가 이 정도전 사당이 있는 곳에 살고 있대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는 지금의 지도예요. 그렇다면 몇십 년 전 아니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더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지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지도도 아니고 지금과 같은 이름도 아니었었어요. 이름도 바뀌어요. 행정구역도 바뀌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어른이 돼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원균 장군님은 평택 사람이시고요. 정도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손들이 평택에 자리를 잡은 경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어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한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여기 세종대왕님을 보세요. 우리 경기도에 세종대왕님이 계시네. 자,
화살표를 쭉 가서 보면은 여주시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친구들 지난 시간에 문화유산 배울 때 여주시에 있는 영릉에 대해서 조사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영릉은 세종대왕릉이에요. 그래서 여주시에 세종대왕이 계신 거예요. 세종대왕이 여주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가까운 안성시를 볼게요. 자, 안성시 하면 바우더기, 그쵸? 농악, 사물놀이 하시던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은 송문주 장군님이신데요. 혹시 친구들이 이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 보고 이순신 장군 동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 동상이 아니라 송문주 장군님 동상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우리 평택에 근처에 있는 오산시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번 볼까요? 권율 장군이 계시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율 장군의 전설이 전해지는 독산성 세마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율 장군님이 계시는 거고요. 우리 또 수원하면 화성. 이때 정조 임금님이 계시던 때였는데요. 조선시대예요. 이때 서울에 한양이, 그때는 서울 이름이 한양이었죠. 한양에서 수도를 수원으로 옮길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수원에 큰 아주 세계 문화유산으로 있는 화성을 세우신 분이죠. 화성, 정조. 그리고 또 다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기 41쪽에 보면 부록사를 활용합시다. 친구들이 지금 지역과 인물과 사진만 있으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부록사를 한번 볼 텐데요. 뒤에 붙여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몇 장이나 돼요. 자, 그럼 이 장들을 뜯어서 우리가 인물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뜯었죠? 뜯었으면 가로도 3등분. 3등분이에요. (3등분으로) 접어주시고요. 세로도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살짝 접었다가 3등분이 뭔지 알죠? 똑같이 세 부분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펴서 가위를 가지고 오리세요. 가위로 접은 선을 쭉 오려서 여기는 겹쳐놓고도 할 수 있어요. 겹쳐놓고 3등분으로 접은 선을 똑같이 잘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부록에 있는 인물 카드를 다 오려서 한데 모아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3등분으로 접어서 오려서 쭉 인물 카드를 정리를 했어요. 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정야교이라는 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정야교, 남양주시 이렇게 있네요. 남양주시. 아까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정조대왕과 정약용은 굉장히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자, 조선시대고요. 여기에 어느 시대에 또 무슨 일 했는지 거기 그 곳에는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선시대고요.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이자 개혁가로 목민심서, 경서유표 이런 책들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여기 정약용 생가. 생가가 뭐냐면 태어난 집이에요. 거중기는 아까 이야기한 정조 임금님이 만든 수원의 화성. 화성을 만들 때 이 거중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을 만드는데 쉽고 과학적으로 잘 만들었대요. 이렇게 인물 카드를 보면 그 인물의 사진, 또 이름, 시대, 한일, 또 관련된 것들, 문화유산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면 여운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시기가 있었죠. 독립운동가시래요. 그리고 8.15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 독립국가 건설에 힘을 쓰셨대요. 생가기념관, 상해 임시정부.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상해라는 도시에 임시로 세워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흔적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운형이라는 분은 여기 있네요. 여운형이라는 분은 양평군, 양평이라는 곳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옛날 분들부터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우리와 관계 깊은 분들이 이렇게 도시별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낱말 카드를 우리가 했는데 이 낱말 카드를 친구들이 보다 보니까 빈 낱말 카드가 있었을 거예요. 빈 칸이 선생님이 겹쳐져 있어서 쉽게 찾을 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인물이 들어가는 란이 비어 있고 그분이 사셨던 시대, 한일, 관계 깊은 것들. 자,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조사를 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친구들이 알기에도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조사할 필요는 없고요. 조사하고 싶은 친구는 조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물 카드를 준비해서 우리가 다음 등교할 때 가지고 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 인물 카드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콕을 하다 보니까 빙고놀이가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빙고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빙고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빙고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A4 용지를 한 장을 준비를 하세요. 그런 다음 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반을 펴서 다시 반으로 접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반으로 또 접을게요. 그래서 접어서 펼치면 이렇게 4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 빙고판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재미있는 빙고놀이.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도 되고요. 이제 제목을 두 번째 줄에는 제목을 쓸 거예요. 제목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빙고 놀이판은 제목이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 빙고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줄이 몇 개가 남았냐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을 쓸 거예요. 빙고 판으로. 그래서 여기는 접어진 손을 보고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 됐죠? 5줄이고 칸은 네 칸이에요. 그래서 얘는 4칸, 5줄 빙고가 돼요. 4칸, 5줄 빙고가 되고 맨 마지막 줄에는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은 하명숙이죠. 자, 예쁘게 꾸미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빈칸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를 다 채우셔야 돼요. 지금 4, 5, 20, 20칸인데요. 20칸을 여러분이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면 예를 들어 여기 세종대왕 여기는 인물 카드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내가 20명을 고르는 거예요. 20명을 골라서 그냥 여기다 세종대왕 이렇게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 이렇게 그 인물이 가장 중심적인 일을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 한 칸을 다 해서 20칸을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서희라는 분을 고를게요. 서희는 고려시대고요. 굉장히 유명한 외교가죠. 거란과의 외교담판. 거란과의 외교담판 서희. 자, 선생님 지금 파란색으로만 다 했는데 친구들은 색깔이로 해도 돼요. 그 다음 또 누구를 해볼까? 선생님은 자, 선생님하고 친구들은 3개까지만 같이 할게요. 이성계를 해볼게요. 이성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인데 뭘 세웠어요?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죠. 조선을 세운 이성계. 이렇게 친구들이 여기 있는 20칸을 채우시면 돼요. 여기 있는 역사 인물 카드를 가지고 이 중에서 20명을 친구들이 정해서 그분들이 가장 내세울 점을 가지고 이렇게 칸을 완성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완성한 것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클래스팀 과제 답글에 올리시고요. 등교하는 날 저희 7월 며칠 나오더라? 6일 등교할 때 인물 카드와 재미있는 빙고놀이 만든 거를 가져와서 직접 친구들과 빙고놀이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자, 그럼 기대하겠어요. 그럼 친구들 안녕.